스프링 시큐리티는 우리가 회원 가입과 로그인 또 로그아웃 이런 처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다 구현했죠. 그렇게 다 구현해도 되고요. 스프링 시큐리티는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사용 권한 같은 경우도 관리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고요. 또 그 예를 들면 이제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게시판별로 어떤 게시판은 뭐 글쓰기 권한을 뭐 회원 뭐 레벨 카페 같은 데도 보면은 회원 등급이 있잖아요. 뭐 새싹 회원이냐 무슨 회원이냐 뭐 이런 회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회원 등급이 이제 뭐 숫자 형태로 또 많이 쓰고요. 가입하면 권한을 2를 주고 권한을 3, 4 이렇게 올려주면은 거기에 맞게 쓸 수 있게, 관리자는 뭐 9, 뭐 이렇게 숫자를 크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용 권한 관리라든지 비밀번호 같은 경우 암호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또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처리들을 또 이제 관리자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자 영역인데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려고 하면 막아야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또 뭐 중복 로그인이 안 되게 한다든지, 그 같은 아이디인데 그 다른 IP에서 동시 접속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막는 거 기능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스프링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 기능 제공되는 기능들을 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실습을 해보는데요. 먼저 회원 정보를 저장할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유저스란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 것이고요. 아이디, 비번, 이름, 이네이블드는 사용자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아이디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아이디도 있죠. 그러면 이네이블드 1 그러면 이 유저는 사용 가능한 것이고, 처음에 가입하면 0을 줬다가 관리자가 승인하면 1로 바꿔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요. 그런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권한에 뭐 일반 유저인지 관리자인지 이런 권한들을 줄 수가 있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유저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테이블 만드시고요. 스프링 계정의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테이블 생성되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는데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로 만들겠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09, 패키지 이름은 com example security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맨 밑으로 내리세요. 폼.xml 여시고요. 폼.xml에서 좀 고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바 버전 1.8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5.1, 2.18로 고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를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스프링 시큐리티는
현재 최신 버전이 5.3.12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돼서 예, 의존 관계가 좀 많이, 라이브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코어, 스프링 시큐리티 웹, 또 컴피그 이게 있어야 되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스프링 이 시큐리티에도 또 태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가할 수 있고요. 네, 오라클은 메이븐에 있는 거죠. 메이븐에 있는 거 추가하시고요. 마이바티스 스프링, DBCP 1.8로 올립니다. 버전. 스프링 프레임 버전은 5.2.18로 올리고요. 예,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 추가했습니다. 예, 라이브러리 추가했고요. 그래서 자바 1.8,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5.2.18, 시큐리티 버전은 5.3.12, 예,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 코어, 웹, 컴피그, 태그 라이브러리즈 4개 추가됐죠. 그리고 오라클, OJDB6, 마이바티스 스프링, 커먼스 DBCP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xml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웹.xml에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웹.xml에 우선 열어보실까요? 예, 웹.xml 이게 기본 파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루트 컨텍스트.xml 부분이 있죠. 그 밑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설정 파일을 또 추가할 거거든요. 그 경로를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예, 이건 인코딩 필터입니다. 한글 처리를 위한 인코딩 필터입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설정들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여기 보면 이 설정은 세션이 만료되잖아요. 예를 들면 세션 시간이 10분이다 그러면 10분이 끝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처리를 한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킨다든지, 또 동시 로그인을 제한하는 기능이라든지요. 같은 아이디로 동시에 두 군데 이상에서 접속하는 거를 막는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클래스예요. 네, 이거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필터인데요. 요청이 들어오면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필터가 들어가고요. 또 에러가 났을 때 500 에러가 나면은 이 그 유저 로그인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세션 타임아웃 시간 설정하겠다는 거죠. 뭐 2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된다든지 이런 처리입니다. 예, 루트 컨텍스트가 있죠. 이 루트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엔터를 치고, 자, 이게 있고 그 밑에다가 치시면 되는 겁니다.
web.xml을 작업했고요. 이 루트 컨텍스트.xml 이거는 주로 이제 서블릿 이외의 설정에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죠. 그리고 여기다 그냥 모아서 해도 되는데요.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폴더 만들 거고요. 거기에 security context.xml이라는 파일을 추가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인코딩 필터 추가했죠. 한글 처리를 위한 인코딩 필터요. 예, 캐릭터 인코딩 필터 클래스, 스프링에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죠. 그리고 리스너에 이거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돼서 세션 관리자, 예, 세션이 만료됐는지 중복 로그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예,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 시큐리티 모든 요청에 대해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관리하도록 예,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필터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실행하다 500에러가 발생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션 타임아웃은 20분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자, 우리 이 스프링 디렉토리에 가서 시큐리티 폴더를 만들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아까 web.xml에 선언된 거랑 맞춰주면 되는 거라서 굳이 뭐 폴더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름도 바꿔도 되고요. 하지만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XML 파일을 만들겠고요. 설정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보안 설정, 이제 로그인 일반 사용자인지 관리자인지 거기에 따라서 보안 설정을 해야 되죠. 특정한 디렉토리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외가 되는 거죠. 인클루드 디렉토리는 보안 설정에 예외가 되는 겁니다. 뭐 게스트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 관리자 영역 어드민이 그 URL에 어드민이 들어가면 이거는 관리자 페이지예요. 관리자 영역이에요. 해서 예, 관리자만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게스트도 다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어야 되죠. 유저라는 디렉토리는 모든 게스트가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로그인을 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디렉토리별로 좀 나눠 놓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관련 처리입니다. 로그인 폼. 로그인 폼에서 확인 누르면 로그인.do, 이게 이제 로그인 페이지고요. 로그인 처리는 로그인 체크.do에서 하기고요.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처리할 클래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필드 지정한 것이고요. 또 여기서 맥스 세션이라는 게 있죠. 1 하게 되면 이거는 동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맥스 세션즈에다가 3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아이디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걸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션이 만료되면 여기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이 없으면, 접근 권한이 없는데 예를 들면 관리자 영역인데 일반 사용자가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 핸들러 그 태그가 빈이 호출돼서 클래스가 호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빈에 대해서 핸들러에 대한 것들은 따로 클래스로 만들 것이고요. 로그인 인증할 때는 DB랑 연동을 해야 되니까 SQL 세션하고 연동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비밀번호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bcrypt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디렉토리 스프링 디렉토리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죠. new 폴더에서 security라고 만드시고요. 거기에 XML이 추가될 겁니다. new other XML 파일 네임은 security context.xml. 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security context.xml 파일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설정 파일에 있는 이런 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경로가 중요한 거죠.
경로와 철자 클래스가 실제로 존재를 해야 되고, 이게 틀려버리면, 세팅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설정 파일들, web.xml, 서블릿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지금 방금 만든 시큐리티 컨텍스트, 이런 것들은 여기 작성된 것들은 실제 클래스랑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서버가 올라오다가 멈춰버리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404 에러가 계속 뜨죠. 자, 루트 컨텍스트에서는 오라클과 연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 오라클 관련 설정을 붙일 거고요. 그리고 SQL 세션 팩토리 마이바티스 쓸 거거든요. SQL 세션, 세 가지 태그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컨텍스트 내용을 여기 데이터 소스 오라클 관련된 연결 문자열, SQL 세션 팩토리, SQL 세션, 이 세 가지 태그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이바티스 관련 설정이 또 돼야 되잖아요. 자, 먼저 이 설정 파일이요. 마이바티스 config.xml이 필요하죠. 이거 앞에서 했던 프로젝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위치가 클래스 패스가 어디예요? src 메인 리소시스 디렉토리죠. 거기에 마이바티스 config.xml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했던 프로젝트에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파일 추가 xml XML 파일 만드시고요. 내용은 이 내용이죠. 그리고요. 또 매퍼스에 대한 그 패키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매퍼스 패키지 하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퍼스 패키지도 만들어 주세요. src 메인 리소시스 하위에 new 패키지 이름은 매퍼스. 자, 이제 코드 작업입니다. 먼저 패키지는, 자, 패키지를 우리 com-example security가 이제 메인 패키지잖아요. 그 밑에 model.dto 패키지 만들고 user dto 클래스 만들 겁니다. 자, 근데 dto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dto랑 좀 다른 게요. 이 user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겁니다. 이 user 클래스는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를 오버라이드 할 거고요. 근데 거기다 오버라이드 한 거에다가 이 뒤에다가 우리가 필드를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필드는 아이디 하나만 만들 거예요. 그리고 getter, setter, toString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패키지를 만드시고요. 패키지 이름은 model.dto 이고요. 거기다가 user dto 클래스인데요. 클래스 만드시고요. 거기서 유저란 이름의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이 유저 클래스는 이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시큐리티에 들어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에러가 있잖아요. 왜 에러가 있냐면 이게 생성자가 필요하거든요. 이 유저라는 클래스 속에는 생성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성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좀 파라미터 많은 거 있죠? 첫 번째 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기본 코드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유저 아이디 필드를 추가하세요. 자, 그리고 이 생성자에 보면은 쭉 값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이 기본 이제 필드들이잖아요. 기본 필드고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여기를 추가할 거예요. 스트링 유저 아이디.
그리고 슈퍼 있고 투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더 추가합니다. 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유저 아이디 변수에 대해서 getter, setter, toString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DAO 인터페이스입니다. 유저 DAO 인터페이스. 패키지는 model.dao 패키지를 만들어 주세요. 네, model.dao 패키지 만들고 인터페이스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긴 회원 추가, 회원 상세 메서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DAO 인풀입니다. 예, 같은 패키지 만드시고요. 예, 마이바티스 SQL 세션 호출하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DAO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입니다. 해시맵으로 전달받아서요. 예, 회원 추가, 회원 상세 정보를 또 해시맵으로 리턴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바티스 매퍼를 만들까요? 매퍼스 디렉토리예요. user.xml. 그래서 쿼리 2개 작성하겠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예. src 메인 리소시스에 매퍼스 패키지 있죠? 거기다 만드시면 됩니다. 마이바티스 XML 매퍼. 예,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의 유저이고요. 예, 추가. 그 회원 가입하게 되면 아이디, 비번, 이름, 그 다음에 바로 일을 줘가지고요. 바로 그냥 승인하지 않고 이제 영어를 주게 되면은 승인이 안 난 거죠. 관리자가 승인하면 일로 업데이트 해도 되는데요. 바로 이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용 권한, 관리자인지 일반 사용자인지요. 그리고 상세 정보에서요. 유저 아이디라고 했는데요. 우리 그 아까 유저스라는 클래스가 있었죠.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에서는 이름이 아이디가 유저 네임으로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알리아스를 썼습니다. 예, 서비스 패키지를 만드시고요. 거기에 유저 서비스 클래스입니다. 예, 거기서 이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서드들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SQL 세션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에 보면 그 오버라이드 된 메서드에 보면 사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클래스입니다. 아이디를 전달받으면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그 DB에서 가져와 가지고 DB의 값이 없으면은 예외를 발생시키고요. 사용자가 존재하면은 그 DB에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은 대문자로 작성된 필드가 있죠. 이게 지금 해시맵이잖아요. 해시맵에다가 자료를 담아서 리턴을 할 때는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필드명을 대문자로 꼭 써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소문자 쓰면 에러 나요. 여기는 반드시 대문자로 꼭 써야 됩니다. DB에서는 마이바티스에서는 SQL 쿼리에서는 소문자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해시맵에서는 대문자를 꼭 써야 돼요. 네, 여기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유저 서비스고요. 자,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일단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서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위에서 마우스 올리고요. 이 add on implemented message를 클릭하시면 메서드가 완성되죠?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도 하나 있습니다. 생성자도 만드시고요. 이 오버라이드 된 메서드에서요. 변수명을 유저 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유저 아이디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저 아이디로 바꿔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바 클래스 자바 컴파일러 버전은 1.8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비스, 유저 서비스,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라는 이 인터페이스의 메서드 오버라이드 된 거죠. 여기 변수명을 유저 아이디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SQL 세션을 선언하고 여기 생성자가 필요해요. 생성자가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해시맵으로 자료를, 그러니까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 마이바티스 쿼리가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넘어왔잖아요. 근데 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는 거죠. 테이블이 없는 자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로우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코드예요. 코드를 가지고 예외를 직접 발생시키는 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 아이디가 있을 때죠. 아이디가 있으면은 그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권한, 사용 권한을 담기 위한 리스트입니다. 사용 권한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이 우리 사용 권한의 관리자랑 일반 사용자랑 권한을 추가를 할 거거든요. 사용 권한을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하는데 리턴 코드가 좀, 그리고 여기 대문자, 해시맵이라서 다 대문자로 적어줘야 됩니다. 소문자로 적으면 에러 납니다. 그리고 리턴이 좀 코드가 길어서요. DTO, 새로운 유저 DTO를 만드는데요.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사용 권한은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integer.valueof를 썼습니다. 그게 1이냐 이거죠. 사용 권한이, 그러니까 이 enabled가 1이면 사용 가능한 상태,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 이건 true로 false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1이면 true, 아니면 false. 그리고 사용자 이름, 아이디,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패키지의 denied 핸들러, 이거 뭐냐면 사용 권한이 없는 게스트가 로그인한 사용자 페이지에 간다든지요,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 영역에 들어간다든지요, 이럴 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여기도 이 access denied 핸들러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고요. 그 메서드 오버라이드 한 다음에 코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패키지에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거 임플리먼트 메서드를 추가를 하면은 핸들이라는 메서드 나오죠. 거기다 코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 관리자 영역, 관리자 영역에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거나 게스트가 접근하거나 하면 차단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가 있고요. 이게 변수명이고 메시지 값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영역에 접근했을 때 이제 denied.jsp로 포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을 실패할 경우가 있죠. 로그인 실패 처리하는 클래스인데요. 여기도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메서드에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바로 지정을 해도 되고요. 네, 그럼 메소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거기다 내용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로그인 실패 처리 기능입니다. 로그인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서 작성했던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보시면 이 기능들이 있었죠. 이걸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 실패했을 때 처리하는 기능, 성공했을 때 처리하는 기능, 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실패를 하면 이 메서드가 자동 호출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메시지에 값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로그인 성공했을 때 처리하는 또 클래스입니다. 여기도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인터페이스에 작성을 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로그인 성공했을 때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요. 그때 여기가 이제 사용자 이름이고요. 환영합니다 하고 저장한 다음에 슬래시니까 시작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시작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작업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에서는 비밀번호 암호화를 그러니까 회원 가입할 때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요. 이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라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작 페이지고요. 로그인 페이지로 가는 것이고요. 회원 가입 페이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 권한이 없을 때는 그 사용 권한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거. 관리자 메인 페이지 영역이고요. 또 로그인 페이지로 가는 기능, 또 사용 권한 거기까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회원 정보 저장,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 해시맵에 담아서 저장하는 부분이고, 또 로그 아웃하는 부분이고요.
컨트롤러이고요. 비크립트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정 파일에 보시면요. 설정 파일에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빈이 있었죠? 이거거든요. 이거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링 시큐리티에 내장되어 있는 이 암호화 클래스 이 기능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이제 암호화할 때 이 기능을 쓰시면 좀 좋고요. 그리고 이게 시작 페이지죠. 시작 페이지는 home.jsp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인 페이지로 갈 겁니다. 여기는 회원가입 페이지고요. denied는 그 관리자 영역에 관리자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메소드죠. 관리자 영역,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 영역으로 들어오면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403 에러 그 예외가 발생한 그 정보를 가져와서 그 모델에 저장하고 페이지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고요. 관리자 메인 페이지. 자, 회원 가입을 하면요.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고 이제 패스워드를 여기서 암호화를 시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암호화 시켜서 테이블에 DB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처리. 세션 초기화 시키고 시작 페이지로 가는 거죠.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로그인 체크점 들어가게 되거든요. 로그인 체크를 하고요. 회원 가입은
join.do 가서 회원 가입 페이지로 갈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새로운 게 나왔죠. 이 CSRF 토큰이라는 이런 값이 나왔는데요. 자, 이 CSRF는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할 때 정상적인 경로로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막 돌리는 거죠. 백그라운드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킹 시도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공격.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로 지금 우리가 이거는 화면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코드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정상적인 경로로 접속했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CSRF 토큰이라는 걸 발급합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넘어온 것은 정상적인 경로로 온 것이고요. 이게 누락이 되면은 로그인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네, 회원 가입 페이지이고요. 여기서도 CSRF 공격 방지를 위한 CSRF 토큰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회원 가입을 막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정상적인 경로로 왔는지 체크하기 위한 용도이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하고요. 사용 권한은 이거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일반 사용자인지 관리자인지. 그리고 가입. 그러면 처리가 돼서 지금 insert.do로 가기로 했죠. 예, 그럼 insert.do로 가서요. 여기서 전달받은 값들을 가지고 패스워드는 암호화를 해야 되겠죠.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처리한 다음에 저장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해시맵에 쭉 담아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DTO를 안 썼죠. DTO 안 쓰고 해시맵에다가 다 값을 담아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로그인 페이지로 가는 것이고요. 자, 기존에 있는 홈 JSP에서 일단 한글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한글 이거 페이지 컨텐트 타입 있어야 되고요. 한글 처리. 그리고 여기 보면 세션 풀스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세션을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야 돼요. 그래야 세션 정보를 여기다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네, 여기가 좀 지워집니다. 이 태그 라이브러리 여기서는 안 쓸 거니까 지워도 되겠고요. 네. 예, 여기는 출력할 메시지가 되고요. 관리자 영역 페이지, 또 로그아웃 링크가 되겠고요. 예, 이거는 어드민 디렉토리의 관리자의 메인 페이지예요. 뭐 다른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자 영역에 일반 사용자가 들어갔을 때 그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네, 만드시고요. 메시지가 간단히 나올 거고요. 여기 이제 메타 태그 이용해서 페이지 전환을 할 텐데요. 컨텐트에 보면 3이라고 되어 있죠. 3초 후에 이거 우리 현재 프로젝트의 시작 페이지죠. 3초가 지나면 시작 페이지로 이동을 하세요. 그 얘기죠. 잠깐 메시지 보여주다가 3초 후에는 시작 페이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유저 디렉토리에 만드시면 되죠. 네, 그래서 3초가 경과하면 이게 시작 페이지죠. 시작 페이지로 가세요. 얘기죠. 예, 이제 작업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먼저 사이트를 켜시죠. 네, 처음에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테이블에 아무 내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회원가입을 누르셔야 됩니다. 주소를 스프링 09가 아니라 시큐리티로 바꿔야 돼요. 스프링 09 대신 시큐리티요. 그리고 join.jsp에서도 시큐리티가 돼야 되죠. /시큐리티. 로그인해서 여기 그 조인 함수에서도 바꿔야 됩니다. 여기랑 여기 바꾸시고요. 네, 바꾸시고요. 그리고 로그인해서 두 군데 고치고요. 조인해서 고쳤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죠. 자, 그럼 회원 가입 페이지로 갑니다. 자,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 사용자로 해보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로 회원 가입. 네, 그러면 그 테이블에 가서 보세요. 테이블에서 우리 이 유저스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해보면 자, 암호를 입력했는데 암호가 이렇게 들어가죠. 암호화가 돼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렇게 암호화가 돼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예, 이네이블드는 1 들어가고 여기에 사용 권한에 일반 사용자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자, 일단 로그인 됐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갈게요. 관리자 누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home.jsp에서요. URL home.jsp에서 security 스프링 공구가 아니라 security. 네. 거기서도 또 그 관리자 main.jsp 관리자도 있었죠. 어드민의 main.jsp요. 거기가 아니라 denied에 보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security /security.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JSP에서 슬래시 스프링 공구로 돼 있던 것을 /security로 바꿔주면 다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해 보면 시큐리티죠.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갔다가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3초 후에 빠져나가게 돼요. 로그아웃 되고요. 그리고 관리자로 또 들어갈게요. 관리자 계정을 만들게요. 네, 관리자로 가입을 했고 관리자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관리자가 들어왔고 관리자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요. 관리자니까. 그리고 SQL에 확인해 보면 지금 방금 추가한 그 관리자 계정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좀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두 계정 다 일반 계정과 관리자 계정 둘 다 암호를 1, 2, 3, 4로 했거든요. 근데 값이 다르죠.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비밀번호 썼는데 다르게 나오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비크립트라는 알고리즘은 이 키 값이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패스워드를 입력해도 암호화가 다르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좀 더 발전된 알고리즘이죠.